그러니까 점점 대출을 많이 안 해주겠다는 거죠. 규제받는 대상이 많아지고요. 여기에 대해서 미리 대비를 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장대장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대장입니다. 제가 라이브 방송 때도 잠깐 언급해 드렸습니다만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오늘 발표할 거라고 했었는데 발표가 됐습니다. 예측 기사에 나왔던 그런 내용과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 자, 구체적인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1년 7월 이전에는 주택담보대출은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 원 초과 주택에 해당이 됐고요. 자, 신용대출에 한해서는 연소득 8천만 원이 초과되고 1억 원 초과의 신용대출을 받을 때 해당이 됐었죠. 자, 거기서 지금 1단계 현행에는 전 규제 지역이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까지만이었는데 조정 대상 지역도 포함이 되고 9억 원 초과 주택에서 6억 원 초과 주택까지, 그러니까 대상이 점점 더 낮아지고 많아졌다는 얘기죠. 자, 신용대출은 연소득에 상관없이 1억 원 초과가 되면 해당이 됩니다. 신규 취급 주택담보대출의 8.8%에서 12.4%까지 확대가 된 거고, 그리고 2022년 7월, 내년 7월, 그러니까 내년 1월부터 7월까지는 2단계로 총 대출액 2억 원 초과, 주택담보대출이든 신용대출이든 총 대출액이 2억 원 초과가 되고, 또 1, 2는 그대로 유지. 그러니까 전 규제 지역에서 신용대출 1억 원 초과도 함께 유지가 되면서 2억 원이 초과되는 거. 그러니까 점점 대출을 많이 안 해주겠다는 거죠. 그 대상이, 규제받는 대상이 많아지고요. 자, 3단계는 내년 7월부터 내후년 7월, 2022년 7월부터 2023년 7월까지 총 대출액이 이제 2억 원에서 1억 원으로 초과됩니다. 그러면은 뭐 주택담보대출이었든 무슨 대출이었든 총 대출액이 상관없이 무조건 규제지역도 상관없고 1억 원 초과가 되면 다 대상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최종 전 차주의 29.8%, 약 30%가 해당이 될 것 같고, 전 대출의 77%, 그러니까 전 대출의 77%면 약 4분의 3이 규제를 받게 되겠다라는 통계입니다. 즉 결론을 내리자면 이 DSR이라는 게 바로 갚을 수 있는 능력인데 DTI, 그러니까 소득 대비해서 갚는, 이 주택담보대출을 소득 대비해서 갚는 것뿐만이 아니고 뭐 신용카드 쓰는 거, 자동차 할부, 모든 걸 갚을 수 있는, 내 소득 대비해서 갚을 수 있는 능력을 보기 때문에 우리 실생활에서 쓰는 어떤 그 매월 할부 나가는 게 많잖아요. 하다못해 뭐 정수기 할부도 될 수 있을 것도 같고, 뭐 거기까지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DSR이라는 게 그만큼 아주 내 갚을 수 있는 걸 전체를 보기 때문에 생각보다 대출이 많이 안 나올 수 있겠다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미리 대비를 하셔야 되겠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뭐 구체적인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만 자지구레한 것들은 아마 여기 그 자료, 첨부 자료를 보시면 여러분도 확인할 수 있을 것이고요. 본인한테 해당되는 게. 자, 이 서민 실수요자 보호는 강화를 시키겠다. 서민과 실수요자. 자, 금년도 전세대출의 원활한 공급. 4, 4분기 중에 취급된 전세대출은 총량 한도에서 제외한다. 서민층 실수요자 위주로 자금이 공급돼도 대출 심사를 강화하겠다. 자, 예를 들어서 전세를 갱신 시에 동일주택 내에서 증액 범위 내 대출을 허용하고, 입주 이후 전세대출, 전세보증금 담보대출은 금지하고, 그러니까 동일주택에서 갱신하는 거는 증액 범위 내 대출 허용하지만 새로운 곳 입주해가지고 입주 이후에 전세대출, 어떤 꼭 전세금 목적이 아니라 입주 이후라는 거는 이 전세 대출을 받지만 다른 쪽, 투자라든지 뭐 다른 쪽에 쓰는 걸로 인식을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 금년도에 총량 관리하에 집단 대출의 원활한 공급, 4, 4분기에. 그러니까 뭐 최근에 부양했던 중도금 대출이 안 된다 막 그래가지고 뭐 난리가 났었지만, 이 집단 대출은 원활한 공급을 하겠다, 4, 4분기에. 또 이 신용대출에서 연소득 대비해서 한 배 제한 시 실수요에 대한 일시외에 적용을 한다. 예를 들면 결혼이라든지 장례식이라든지 수술이라든지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일정 기간 한도 초과도 가능하다. 이거는 뭐 인정을 해주겠다는 거죠. 자, 이제 추가적으로 한번 봐야 될 게 전세대출 증가세 관리인데, 이게 이제 전세대출 취급 후에 추가 대출 시 DSR에 전세대출 원금 적용. 그러니까 전세대출을 받은 다음에 추가 대출, 전세대출 하겠다 그러면 DSR, 갚을 능력이 되는 한도 내에서 하기 때문에 사실상 안 될 수도 있다는 거고, 전세대출 보증한도 산정 시에
소득 등 상환 능력 기준 도입. 전세 대출이 이 전세금의 80%가 됐지만 소득이나 상환 능력을 도입을 해서 하겠다. 무조건 해주지는 않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이 가계부채를 계속해서 이렇게 말 그대로 조이느냐. 자, 거기에 대한 부분은 지금 다른 나라 OECD 이 선진국 대비해서 우리나라가 가계부채가 증가가 많이 되고 있다. 자, 이 부분인데 이 그래프를 보면 미국, 일본, 프랑스 등을 비롯해서 2016년도에 50%대에서 영국 많게는 85%였고 우리나라 그때 87%였는데 현재 보면은 다른 나라들은 그렇게 많이 증가하지 않았지만 이 지금 2021년 2분기에서 2016년을 빼는 게 증가율이 미국이 1.7%, 영국이 4%대, 독일이 4%대, 프랑스 9.6%, 일본 6.6%. 근데 우리나라는 16.9%로 GDP 대비해서 가계부채가 100%가 넘었다. 그래서 가계부채가 심각하게 많이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뭐 아주 디테일한 내용들이 있습니다만 큰 틀에서 오늘 DSR, 그러니까 이 대출을 해가지고 내가 갚을 수 있는 능력을 점점 정말 현미경으로 봐서 당신이 정말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되냐, 갚을 수 있는 만큼만 해주겠다.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대출을 축소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 시장에도 아무래도 그동안 이제 여러 차례 전세 대출도 조여왔고 또 주택담보대출도 조여왔고 계속 조여왔는데 이 전세 대출 안에서도 더 세부적으로 또 조여가는 거고 그 한도도 더 조여가는 거고 신용대출까지 해서 또 투자했던 분도 있기 때문에 더 조여가는 거고 자, 그 이유는 대출을 받아서 어쨌든 간에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가는 그 돈을 막겠다는 거고 전체적인 가계부채가 이 OECD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월등하게 지금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경제 위기가 금융위기가 올 수 있다. 이런 측면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께서 대출 받을 계획이 있다 그러면 시간을 앞당기거나 또 여러 가지 이런 정부의 대책이 있기 때문에 그 적용되는 시점을 잘 살펴보시면서 여러분들 여러 가지 판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들 여러 가지 결정을 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자, 매주 화요일 날 저녁에 찾아뵙다가 오전에 찾아뵙는데 다음 주에는 오후 3시에 라이브 방송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대별로 방송을 보기 어려운 분들 당분간은 조금씩 이동하면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라이브 방송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